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손흥민을 애정하는 감독 중 한 명인 무리뉴가 손흥민에 대해 발언하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와 K리그의 인천 유나이티드도 합류했습니다. 29일에는 울버햄튼과 로마가, 8월 1일에는 인천과 로마의 경기가 기획됐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AS 로마가 주최 측이 선금을 주지 않았다며 한국 방문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탈리안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 또한 계약 문제로 로마가 한국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로마와 주최 측은 선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로마는 셀틱, 울버햄튼과 함께 6월 30일까지 전체 금액의 70%를 받기로 했습니다. 5월에 선금을 지불하고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채워 70%를 충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경기 전에 100%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내한의 프로모터인 언터처블 스포츠 그룹 관계자는 로마가 한국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한 상태다. 계약서 상에는 30일까지 70%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당 사태의 원인을 꼬집었습니다. 프로모터 측은 약속한 기간인 30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일단 아직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최대한 합의를 할 것이다. 다만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로마를 제외하고 시리즈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중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리뉴는 지난 A매치 때에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했던 손흥민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한국 선수들보다 더욱 장거리 비행을 하며 몸이 망가져서 일찍 은퇴하기도 하고 은퇴를 고려하기도 하는데 남다른 자기관리로 운동 능력 및 회복 능력이 좋고 국가대표팀을 향한 애정이 높아 늘 성실하게 대표팀에 참여했던 선수였다. 이번에 수술 이후 회복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니는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에 톱 클래스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부침이 있었지만 주전 경쟁을 이겨냈고 토트넘 내 핵심 선수로 성장했다. 작년 시즌에는 아시아인 최초 세계 최고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해내면서 세계적인 무대에 이름을 새긴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거절한 것도 대단한 일이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부터 2선 어느 곳에서든지 플레이할 수 있다. 양발 슈팅 능력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위협적인 슈팅과 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이다. 수비 뒷공간을 활용하고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킹이 강점인 선수이다. 이 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컬러의 팀과 잘 어울릴 것이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지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무리뉴는 토트넘 감독을 맡기 전 한 방송사에서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무리뉴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처럼 공을 소유하는 축구를 하지만 공을 잃었을 때 빠른 속공을 허용한 팀을 상대할 때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손흥민은 팀이 빠른 속도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역습 상황에서 자신의 주력을 최대한 살려 문전으로 침투해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최대 장점이다. 라고 발언했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재임 시절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와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눴다. 토트넘 시절 그를 영입하길 원했지만 토트넘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 그 선수를 데려오는데 1천만 유로 약 134억 원이 들었는데 토트넘은 500만 유로만 제시했다며 70만 800만 유로만 냈어도 거래가 성사됐을 텐데 구단은 더 돈을 쓰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후 김민재와 2-3회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정말 토트넘에 오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며 그 형편없다던 선수가 바로 김민재라고 돌아봤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의 안목을 믿지 않고 김민재를 평가절하한 탓에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재임 시절 김민재는 베이징 거안중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무리뉴 감독의 구상대로 됐다면 김민재와 손흥민은 국가대표팀뿐 아니라
토트넘에서도 한솥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감독에 대한 존중이 없다. 지나치게 회장이 구단 운영에 개입한다. 전권을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다. 전권을 주고 책임을 물을 때 깨끗하게 일할 수 있다. 경질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했다. 나는 내가 지휘한 모든 팀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토트넘은 예외이다. 토트넘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토트넘은 그의 것이다. 라며 레비 회장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런 구단이 아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몇 친구들은 꼭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에둘러 우회적으로 발언하였지만 결국 손흥민에게 탈트넘 하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무사 탈출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첫 시즌에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적응기를 거쳤고 두 번째 시즌부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와 함께 당당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결국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최초 득점왕까지 거머쥐었고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아시아 최초 50골 50어시스트 클럽까지 가입하였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번 여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디로 이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많은 분들이 리버풀 혹은 맨시티 이적을 바라시고 있고 뉴캐슬은 아무래도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순 없을 것 같다며 후순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탈트넘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